안녕하세요, 진혁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 비엔날레에 다녀왔어요. 비엔날레,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낯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비엔날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비엔날레는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 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 전람회, 축제를 말합니다. 비엔날레가 이렇게 미술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베니스 비엔날레의 역할이 컸어요. 1895년을 시작으로 베니스 국제미술 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 행사가 성공하면서 경연으로 여는 국제미술 전시회를 비엔날레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3년마다 열리는 건 트리엔날레, 4년마다 열리는 건 쿼트리엔날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비엔날레는 그냥 2년마다 여는 미술 전시를 말할까?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바로 동시대성입니다. 비엔날레는 동시대성을 반영하는 담론을 주제로 현대미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빈치나 쿠루베, 고흐 이런 화가들의 작품을 볼 순 없을 거예요. 대신에 과거로부터의 이런 미술 사조나 주제의식을 현 시점에서 재해석한 작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비엔날레는 현재를 품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의 제목이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이었어요. 전시 서문에서는 이번 비엔날레를 사회와 생태의 바람직한 세계 윤리를 위한 지구 곳곳의 사고방식을 활용하고 이끌어내는 협력적 이니셔티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훼손된 사회적 정의나 역사에 의한 집단과 개인의 아픔, 상처와 희생에 대해 치유하고자 우리가 어떤 분투를 해왔는지 그 공동체 측면의 노력과 어떤 잠재적인 회복력을 다룬다.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좀 어려워서 비엔날레 기획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로 귀결되더군요. 힐링?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에 대해 우리가 치유하는 과정을 다룬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키워드를 꼽을 수 있냐면 샤머니즘, 무속신앙, 페미니즘, 문화 정체성, 제국주의, 디스토피아. 대부분의 작품이 위와 같은 주제로 필터링 될 수 있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전시관이 총 8개예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구국군 광주병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은암미술관,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라곤, 광주극장. 저는 1박 2일 동안 이 중에서 4군데를 다녀왔어요. 현실적으로 8곳을 다 다녀오려면 평일로 한 3박 4일의 일정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구국군 광주병원의 전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많은 분들도 이곳을 꼽아주셨더라고요. 우선 이 공간 앞에 구가 붙었죠. 옛날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쓰이지 않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하던 병원이었습니다. 그 건물 구조를 그대로 살려둔 채 전시관을 꾸려 놓았어요. 여기서 만나볼 수 있는 작가는 시우타 치하루, 이불, 임민욱, 마이클 넬슨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확실히 시우타 치하루의 작품이 정말 임팩트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임민욱 작가의 최의진과 천개 지팡이라는 작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선 최의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이자 지팡이를 만들었었어요. 역사적으로 순탄치 않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재료를 모아 지팡이로 표현해내는 작업을 했던 작가였고, 평생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 규명에 힘써온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최우진 작가가 만들었던 지팡이를 한 곳에 모아 아카이브 전시로 재구성한 것이 바로 임민욱 작가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임민욱 작가가 고 최의진 작가의 작업을 아카이브하여 재구성한 작품인 거죠. 처음에 지팡이는 아주 쓸쓸하고 어두운 곳에 놓여 있었어요.
버려져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정도로 슬프게 놓여 있어요. 정말 전쟁과 학살 때문에 숨어 있어야 했던 사람들처럼 디스플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햇빛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쭉 지팡이를 따라 걷다가 암막 커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면 햇살이 쫙 들어오는 공간에 수백 개의 지팡이가 빛을 받으며 놓여 있어요. 그 전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정말 지팡이가 치료받고 있는 느낌? 이 지팡이가 놓인 공간만큼은 일부러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창문을 수리하고 청소도 했대요. 굉장히 문학적이죠. 저는 현대 설치 작업이 참 문학적인 것 같아요. 문학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은유와 비유를 적재적소에 활용했다는 뜻이죠. 어둠에서 빛에 마주하는 그 순간 큰 울림이 있었어요. 한국전쟁이나 민주화운동 같은 지난 역사에 대해서도 내가 겪진 않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때의 희생에 대해서도 추모하게 되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전시를 보느라 진짜 빡빡한 일정을 보냈는데요. 다른 하루는 여유 있게 보냈어요. 은암미술관 하나 다녀오고 광주 시내 이곳저곳을 좀 걸었어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참 좋아요. 거대한 도시 쉼터이자 문화 공간 느낌? 약간 광주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기 벤치에 누워서 음악도 듣고요. 광주의 동명동이라고 카페 거리가 있대요. 여기 예쁜 카페와 컨셉이 확실한 그런 맛집들이 많았어요. 저는 큐레이터에서 생활 동료 여러분께 추천을 받아서 손타겐 아이허라는 카페에 갔었는데 여기 되게 북카페처럼 책이 정말 많은 곳인데 미술, 영화, 음악 등 예술 서적도 많아요. 월요일 낮이니까 카페가 꽤 한가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2층에 넓은 1인용 소파에 앉았는데 창가에 앉아서 햇살이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청귤 에이드를 시켰는데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이제 햇빛 때문에 적당히 따뜻한데 에이드는 날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소파에 기대서 낮잠을 좀 잤거든요.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행복이 아니면 뭐겠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그때 제가 느꼈던 행복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살면서 한 번쯤은 비엔날레를, 살면서 한 번쯤은 광주 여행을 가보시길 바라면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기획자 진혁이었습니다. 다음에 광주 또 갈게요.